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평양시의 광복 문화중심이라고 이 마켓입니다. 마트. 식품점. 이거 보고 속으로 전 내심 놀랬습니다. 이때 당시 10월이면은 사실 지금이야 이제 꼭 1년 전인데, 거의 1년 전인데, 이 2017년 겨울 가을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북미 회담도 잘 돼갈 것 같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이제 또 이제 살아나는 기운으로 가는데, 사실 2018년 1월 1일 다 아시죠? 제가 1월 1일의 의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이게 확 바뀌었거든요. 평창에 내려오고 뭐 하고, 그 이전은 암흑기였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어 자빠져도 난 알 바 없다. 한반도에서 핵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당시만 해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가서 핵을 쏘아붙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정말, 그러나 죽는 건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북쪽에 핵이 떨어진다고 북쪽 사람만 죽겠습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4분의 1 정도, 한 5분의 1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핵전쟁을 해서라도 핵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논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어마무시한 시기에 평양의 이 마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아이고 이런 뭐 전화를 이상하게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이 시기에 이 제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북회담 뭐 3차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이제 3차례나 만나고, 트럼프도 한번 만나고 또 만나고 하지만은, 제재는 저 사람들, 북쪽 사람들 말대로 바늘 하나, 나사 못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최강국이 뿐이 아니라 전 세계죠. 유엔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정혈맹이라는 중국까지도 이 봉쇄,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온 지구가 봉쇄하는 최악의 제재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자기네들 조선 상품이라고 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또 건너뛰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4월, 6월, 8월 이렇게 5차례 가봤는데, 가보면 볼수록 물건, 왜?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우호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물건이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동차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휴대폰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뚝 잘라서 얘기지만은, 당신네들 말대로 이제 당국자들하고 제가 이제 정세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국자의 말입니다. 제가 이 기자의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 말대로 진짜 7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단 하루도 받지 않는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네 말대로 기름 한 방울, 나사 못하다 들어올 줄 못하는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진 선생 맞다, 잘 본 거다. 우리는 말이죠, 이제 북쪽에 우리는 말이죠, 김일성 주석 당시 때부터 믿지 않았다, 외세를. 중국도 믿지 않고 소련도 믿지 않고, 어디 외국을 믿느냐. 거기에서 나온 게 자력갱생이거든요. 자력갱생. 그래서 우리밖에 믿을 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민족을 떠나서 북쪽 우리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래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죠. 고난의 행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그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참혹한 시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겪지 말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 그래서 자립경제, 자활경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봉쇄를 하더라도 우리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력갱생을 한 단계 넘어서는 자립경제를 완성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상품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또 조금 이제 곁가지 얘기가 아니라 본론이기도 한데 학교도 가보고 하면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북쪽을 좋아하는 우호적인 인사에서가 아니라 누구도 봐도 그건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태극기 부대가 봐도 가슴 아플 거라고 보는데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 공책, 제 어렸을 때 보면 갱지 있잖아요. 그 시커먼 종이보다 더 시커먼 종이에요. 연필도 좀 열악하고 그냥 몽당 연필 같은 거 우리도 그 펜에 끼워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연필로 세게 누르면 종이가 찢어질 정도의 갱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조금 또 얘기지만은 7월 달에 있을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신의주도 방문해서 뭐 어디 혼도 내고 뭐 했다고 하는데 기억 잘 더듬어 보시면은 신의주 부견에 갈대밭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갈대밭.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갈대밭을 참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자동차 공장 가거나 뭐 식품 공장 가고 의료 공장 가서 뭐 혼냈다. 너희들 당신네들 말이야 겨울잠 자냐 뭐 이러면서 막 호통도 쳤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하필 왜 갈대밭을 가냐? 제가 당국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갈대밭이냐 하니까 아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종이의 원료가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어디 이제 나무 자르기가 저 캐나다 원시림이나 저 시베리아, 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밀림에서 다 원목 수입해 오는 거, 인천에서 다 그래서 뭐 동명목전이 다 이게 다 그 펄프의 원료는 저 화학 제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나무로 해야 종이 원료가 되는데 북쪽에서 나무를 먹고 뗄 나무도 없는데 어디 종이 원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입도 안 되지. 어디 가서 뭐 수입을 하고 싶어도 뭐 석탄하고 히토리하고 바꾸면 되겠는데 돈이 없지 자원이 없습니까? 북쪽이. 그래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다 봉쇄되어 있으니까 갈대에서 종이 원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갈대에서. 그래서 그걸 독려하러 최고 지도자가 갈대밭을 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명을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정보 당국자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갈대밭을 갔는가? 이제 의문이 좀 풀리셨을 거예요. 종이 원료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좀 낫게 하려고, 해주려고. 이런 사람들이고 어쨌든 자활, 경제의 완성이다 해가지고 종류도 과자 종류도 엄청 많고 사탕 종류만 해도 많고 한번 이 마트 상점을 좀 보면서 좀 몇 장 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주부들인데 이 즉석식품 코너예요. 즉석식품. 이거 뭐 삶은 달걀도 있고 훈제 오리도 있고 족발도 있고 이건 즉석 찌개거리입니다. 그래서 데워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요 뒤에는 통조림이에요. 생선 통조림. 뭐 정어리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심지어 이면수 통조림까지 있습니다. 이면수 통조림 제가 하나 사와 봤어요. 떡에 뭐에 이 수줍은 모습에 제가 사진 찍는 거 보고 그냥 찍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게 뭐겠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컵라면이라고 하는데 컵라면은 아니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신젓이라고 써 있어. 신젓. 시큼하다 신젓 유제품. 요구르트입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네. 요 앞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에요. 요건 또 넘어가. 앞장으로 가보면 이게 온갖 사과 맛, 딸기 맛, 뭐 바나나 맛 이렇게 먹고 살아요. 저는 밥 새끼나 올케어 먹나 했는데 떠먹는 요구르트까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 그러죠. 저 평양만 저런 거 아니냐? 당 간부들만 그렇다고 칩시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삽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아니고 요것도 또 내 얘기를 해요. 이제 책에도 이제 한 장 썼는데 이거 보세요.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그 이 여성분은 이 빨간 옷에 빨간 장지갑에 빨간 반지 나름대로 코디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평양 사람들이. 이게 뭐 당간부 딸인지 당간부 마누라인지 모르겠지만은 특권 측의 마누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정신없어요. 나 뭐라고 잘 안 들린다. 저는 이제 여기서 찍었는데 제가 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앞에 거.
이 여성분은 제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조금 이제 이런 모습인데 계속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장 보러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1월 4일날 이규현의 손석희 앵커하고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진 기자께서 2000년도 6.15 정상회담하고 17년 만에 뭐가 바뀌었느냐를 물어볼 때 당연히 자동차가 많아졌고 물리적으로 전 이제 눈으로 본 것밖에 없으니까 자동차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졌고 스마트폰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나 옳게 하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전 국민을 다 정보 통제하고 뭐 다 도청하고 전화. 이 스마트폰이 뭡니까? 개인 간에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통제라고 뭐 다 저거 도청하려면 뭐 수십만 군데가 다 있어도 뭐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580만 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때만 해도 제가 신기해가지고 2016년, 제가 17년도에 갔으니까 2016년 말 현재 공식 통계가 360만 대였습니다. 그 17년, 18년 2년 되니까 580만 대 국정원 발표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 700만 대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 북한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거 뭐 평양의 특권층만 얘기도 못해요. 평양 특권층의 전 인구가 250만입니다. 아기부터 90살 노인까지. 250만. 평양만. 하도 평양 특권층 하니까. 그 북한 주민 2,500만 중에 580만 대라고 치자고. 7, 800만 아니라도. 이렇게 지금 북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풀떼기 주워 먹고 수채군역에서 막 이렇게 이런 꽃제비로 알고 있는 것에서 진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배고파 굶어 죽고 옷 헐벗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과자 코너인데 이 젊은 여성이 아이 업은 모습들을 저는 북쪽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저는 배는 더 봐요. 우리는 애들을 어디서 숨겨서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업고 나오고 어디 공연장이나 어디 무슨 길거리 보면은 상당히 애기 업은 젊은 여성들을 평양 북쪽에서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우리는 뭐 젊은 아이들이 뭐 결혼은커녕 애는커녕 결혼도 미루고 뭐 3폰이 5폰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좀 가슴 아픈 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요구르트가 아니라 이 과일까지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뭐 귤, 사과, 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 줄 아는데 밥 먹고 과일까지 먹고 삽니다. 예. 저는 이때만 해도 휴대폰만 보면 찍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제가 진짜 신기해가지고. 예. 이거 뭐 속옷 이때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내복이 좀 촌스럽긴 한데 이렇게 2층에는 의류 코너도 있어요. 속옷도 팔고 뭐 내복도 팔고 핸드백도 팔고 구두도 팔고. 저는 사실 북쪽에 가면은 1인 3역을 합니다. 카메라 사진 찍어야지요. 동영상도 찍어야지요. 또 간단한 메모라도 해야지요. 그래야지 되니까. 그래서 사진에 없으면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이 없으면 사진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사진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방송국에서 돈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 개를 신문에 좀 줘도 그냥 사실 거의 뭐 거저 주다시피 하고 어쨌든 이러는데 하여간 뭐 이게 이제 소주입니다. 소주 종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종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소주 종류예요. 이게 뭐 원료가 도토리, 뭐 옥수, 강냉이, 뭐 감자, 이건 쌀이 몇 프로, 찹쌀이 몇 %, 종류가 다양하게 이게 다 소주 종류입니다. 맥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동강 맥주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저는 사실 사진 찍을 땐 몰랐어요. 이 젊은 남성만 봤는데 이게 보청기가 아니에요. 브루투스 전화기입니다. 전화. 귀에 꽂고 하는 거. 저도 없는데 젊은 아이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 이어폰 꽂고 막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 저도 상당히 못마땅한데
평양에도 북한에도 그렇게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우리 남쪽보다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예. 이 마켓들 모습을 보고. 예. 여기는 이제 우리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해도 카드로 다 쓰지만은 여기는 95%가 이제 현찰을 쓴다. 그것도 이제 막 카드 쓰게 되면 제일 빨리 변할 겁니다. 우리 민족의 빠름은 뭐 북쪽 사람들도 뒤지지 않아요. 휴대폰 하는 거 보면 걸어 다니면서 막 문자하고 뭐 통화하고 뭐 말도 못 합니다. 똑같아요. 예. 예. 이런 종업원들 보세요. 소위 때깔을 보시면 돼요. 어? 사람들. 어? 보세요. 그냥 푸동푸동하니. 네.